하버드 경영학과 3학년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이 펜타곤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남중국해 위기를 끝냈죠. 11만 원의 군함을 주는 게 어때요? 국방장관도 합참의장도 멈칫했던 그 순간. 오늘 20살 청년이 직접 말합니다. 어떻게 돈이 아닌 마음으로 세계를 움직였는지. 시청자 여러분, 남중국해 사태를 해결한 11만 원 제안의 실제 주인공을 모셨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3학년 제이슨 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내 피 속에는 한강물이 흐른다고. 하버드 경영학과 학생이 어떻게 국제 분쟁 해결에 관여하게 됐나요? 사실 우연이었어요. 지난 3월 동아시아 정책 세미나 시간에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남중국해에서 베트남과 중국이 대치 중이다. 미국은 어떻게 개입해야 할까? 다른 학생들은 항공모함 파견, 경제 제재 얘기를 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었죠? 할아버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6.25 때 미군 부대에서 통역관으로 일하셨는데 어느 날 굶주린 한국 아이들을 보고 미군 초콜릿을 나눠주셨다고. 그런데 그 초콜릿 한 개가 마을 전체의 반미 감정을 친미로 바꿨다는 거예요. 힘이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교훈을 주셨죠. 그래서 정책 세미나에서 뭐라고 했나요? Give, don't take. Share, don't control. 빼앗지 말고 주고 지배하지 말고 나누자고 했어요. 구체적으로는 미군 퇴역함을 상징적 가격에 베트남에 넘기자는 제안이었죠. 교수님이 얼마면 되겠냐고 물으셨고 저는 100달러라고 답했어요. 100달러, 우리 돈으로 11만 원이군요. 왜 하필 그 금액이었나요? 할머니가 첫 월급으로 고아원에 쌀 한 가마를 기부하셨던 게 정확히 100달러였거든요. 마음을 담는 데는 큰 돈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요. 그런데 세미나 후 국방부 인턴으로 있던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내 아이디어? 진짜 써볼 수도 있겠다고. 실제로 펜타곤에 가게 된 거군요. 네. 3주 뒤 국방장관 브리핑룸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장성들이 둘러 앉은 테이블에서 20세 대학생이 상징적 가격에 군함을 주자고 말하는 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처음엔 다들 웃더라고요. 분위기가 바뀐 순간이 있었나요? 합참의장이 물었어요. 왜 팔지 말고 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저는 이렇게 답했죠. 가격표를 달면 거래고 마음을 담으면 선물입니다. 베트남이 필요한 건 무기가 아니라 든든한 형이에요. 그 순간부터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국방장관의 반응은요? 한국 혈통답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전쟁 때도 미군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의지가 전쟁을 바꿨다면서. 그리고 2시간 후 검토해보겠다는 답을 받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실제 작전이 시행됐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TV에서 포항급 초계함이 베트남 다낭 기지에 입항하는 걸 봤어요. 태극기와 베트남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한국 해군과 베트남 해군이 악수하는 모습. 눈물이 났어요. 제 작은 아이디어가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됐다는 게. 베트남 현지 반응도 직접 확인하셨다죠? 여름방학 때 베트남을 방문했어요. 호치민 시민들이 11만 원 학생이라며 알아보더라고요. 한 베트남 어부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덕분에 우리 손자들이 안전한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고. 그때 깨달았죠. 이게 진짜 외교의 힘이구나. 중국 어선들의 실제 반응은 어땠나요? 신기했어요. 발포 한 발 없이 철수한 거예요. 베트남 해군 장교가 설명해 줬는데 상대가 진짜 각오를 보이면 굳이 충돌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11만 원짜리 배가 억제력이 됐던 거죠. 하버드 동기들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엔 운 좋은 한국계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CNN, BBC에서 특집 방송이 나오고 케네디 스쿨에서 특강 요청이 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죠.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냈냐고 다들 물어보더라고요. 그 비결을 뭐라고 답했나요? 할머니의 김치냉장고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늘 김치냉장고를 가득 채우시거든요. 혹시 손님이 올까봐 하시면서 나눔이 습관이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은 계산하기 전에 마음부터 내미는 것 같아요. 이 일 이후 인생 목표가 바뀌었나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원래는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외교관이 꿈이에요. 김도그트린이라고 불리는 상생 외교 모델을 더 발전시키고 싶거든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마음으로 푸는 외교요. 다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인다던데? 네.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연락이 와요. 11만 원 정신을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냐고. 실제로 동남아 해양평화협력체 창설 논의도 시작됐어요. 한국이 모델을 제시한 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할아버지 성함이 새겨진 6.25 참전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예요. 할아버지가 미군과 한국군을 이어주는 통역관이셨듯이 저도 한국과 세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계실까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죠. 한국의 어르신들께 특별히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르신들의 DNA가 저희한테 전해졌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다. 계산보다 정이 먼저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본다는 정신이요. 제가 펜타곤에서 한 제안도 결국 한국 어르신들이 가르쳐 주신 마음이었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내년에 한국 외교부 인턴을 지원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라 10일 11만 원 재단을 만들어서 경제적 지원보다는 마음의 지원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씨 좋은 게 제일 큰 재산이라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려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느꼈어요. 한국인의 정신은 정말 특별하다고. 힘으로 누르지 않고 마음으로 안아주는 나라. 베트남 사람들이 코리아 우리 형제라고 부르는 걸 봤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이런 나라의 후손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20살 청년의 11만 원. 아이디어가 남중국해의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보여준 제이슨 김 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11만 원, 정신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장을 직접 취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